옛날 선수들은 생각보다 스타일리시했어요. 과거 미화가 아니라 생각해보면은 다 그랬어. 하다못해 원클럽맨이나 이런 것들이라도 많았죠. 아니면은 뭐 중거리 슛이 많았다거나. 중거리 슛이 지금 이번 시즌 역대 최저로 알고 있는데 0607 시즌 이후로 역대 최저래요. 지금 그 중거리 슛 비율이. 이것도 있긴 하겠다. 옛날에는 전술이 별로 발달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좀 더 개성이 강했어. 야생이라서. 그리고 메타 체인지가 막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사이드 드리블을 하는 역발잡이 윙어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피레스도 있었고, 그리고 막 클래식한 맛을 즐겨 보이면서 이제 포변을 하고 있는 막 라이언 긱스가 있고, 중거리 빵빵 때리면 이상하게 무슨 컵 대회에서 족버그라도 걸린 것 마냥 클러치가 들어가는 역전골이 들어가는 뭐 스티븐 제라드가 있었고 뭐 그랬으니까요. 이것도 있긴 하겠지만 이거는 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라이트 팬들이 뭐 중거리 슛이 중요하다, 드리블이 중요하다 이런 것보다 득점 많이 나오면 재밌어 하거든. 지금은 그냥 대회의 경쟁력이 떨어져 보이니까 아쉬운 거고. 결론으로 길어졌는데 다시 내리자면 어쨌든 이거 다음 시즌 개막하면 해결되긴 할 거다. 단편적으로 봤을 때 해결될 수 있는 사항들이다. 낭만이 없진 않아요. 있긴 있는데 옛날보단 죽긴 했지. 다른 리그 보면 지금도 재밌어. 그래서 이거 만약에 지금 전술이 재미가 없고 경기 흐름이 재미가 없으면 이거는 다른 걸 바꿀 게 아니라 룰을 바꿔야 돼요. 진지하게 중거리 슛, 농구 3점 슛 마냥 중거리 슛 2점 제도 이거 제안해 봅니다. 이거 하면 재밌어질 것 같긴 해. 이거 하거나 드리블에 가산점이라도 줘야 되나? 무승부 0점 도입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상대 골라인을 몇 초 안에 밟아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골라인은 너무 애매하니까 이거 블럭 있잖아요. 이거 여기를 밟아야 되는 거야, 공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를 밟아야 되니까 한 24초라고 가정을 둘게요. 농구처럼 패스 받다가 22초쯤이 됐어. 그럼 빠르게 이쪽으로 공을 줘야 돼. 안 그러면 이제 주도권이 넘어가는 거지. 프리킥을 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사람들이 가장 지루함을 느끼는 것 중 하나가 후방에서 공을 점유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루함을 느끼는 건데, 라이트 팬들은 이거 수싸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관심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앞에다가 붙여놓게끔 뭐 룰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 이게 너무 빡세면은 기준을 그냥 뭐 좀 더 넓혀도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수비가 너무 쉽다라고 할 수도 있긴 한데 막상 안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득실차를 폐지하자고요? 득실차 폐지 후 다득점으로만 진행? 폐지보다는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지. 득실차보다 다득점을 우선순위로 두고, 이것도 괜찮겠네. 이거를 위해선 반자동 도입 무조건 해야 되긴 했어. 반자동이 왜냐면은 경기 시청을 위한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판정의 정확도를 떠나서 이게 존나 심했어가지고. 왜냐면 솔직히 VR 보면서 시간 끌리는 거 처음이나 재밌지 나중 가면 재미없어지긴 하거든. 근데 반자동 나오면 엄청 쉬워지니까 이것도 중요하고, 단순하게 골대 크기 늘리는 거 어때요? 아니면은 골대 중에서 히든 스팟을 만드는 거야. 상단 탑 코너 여기를 2점으로 두는 거죠. 골대 사이즈 다 고정으로 해놓고 상단 탑 코너에 넣을 시 몇 점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축구가 좀 아쉬운 것 중 하나는 그거라 생각하긴 해요. 득점의 한계가 결국에 1점이라는 거. 농구는 갑자기 스테픈 커리의 3점 슛이 나오면은 스코어가 빨리 따라잡히기도 하고, 야구도 갑자기 뭐 2, 3점짜리 홈런 뭐 혹은 말로 홈런 치면은 한순간에 역전하고 그러잖아. 그런 뽕맛이 없는 게 축구인 것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거 재밌을 것 같은데 여러분, 스로인 룰을 바꾸는 거야. 뭔 말이냐면 스로인을 이제 한 손으로 던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존나 멀리 날아가거든 진짜. 투포만 던지는 거 마냥. 그렇게 하면은 더 재밌지 않을까? 박스 안으로 그냥 한 번에 넣어가지고 누구나 다 롱스로인이 가능하게끔 뭐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보면 할 것 같고. 축구 패치하기 진짜 힘들다. 어떻게 해서 뭔가 꿀진각이 나온다라는 보장을 못하네. 여기서 득실차 말고 다득점 바꾼다고 해도 큰 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공격 시간 정해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수비수가 골 넣었을 때 2점이라고? 야, 그렇게 따지면은 난 잭슨 센터백으로 쓰고 코리에 스트라이커로 쓸게요라고 우겨놓고 경기장 내에서 배치 다르게 하면 끝나는데요? 나 홀란 센터백 쓸 거고요, 디아스 스트라이커 둘게요, 이지랄 해놓고 씨발 경기장 안에서 스위칭 다르게 하면 끝나는데? 억지 부르면 끝나. 그건 안돼. 중거리 슛 2점 저거 한번 고려해보면 할 것 같아. 확실히 나쁘지 않아. 근데 이런 음모론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쓸모없지. 다음 시즌 개막하면 뭐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교체를 농구처럼 하라고? 그게 메리트가 좋을까? 생각해보면 괜찮긴 한데 넣었다 뺐다. 근데 확실한 거는 농구처럼 뭐라도 바꿔봐야 될 것 같긴 해요. 확실히 룰을 바꿔야 될 것 같긴 해. 농구도 룰을 바꾼 다음에 재미가 확 증가하지 않았나? 농구도 원래 3점 없었어. 바꾸고 나서 재밌어진 거잖아. 중거리 슛 2점이 가장 현실적일 것 같은데? 근데 저것도 그 디메리트가 있는 게, 난사 나오면 끝나요. 그 5-4-1 이거 수비 대형 깰 수 있는 전술 역크로스 제외 나오면 끝나거든요. 이거를 깰 수 있는 게 총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게, 내가 가볍게 생각을 해봤을 때, 자 1번 덩치가 좆되는 스트라이커, 2번 아자르 같은 크랙, 3번 제라드 같은 슈터. 세 가지 중 하나 있으면 돼요. 이거는 이제 지루가 이제 해당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현대 축구에서 가장 부족한 유형의 선수들이 세 가지인 것 같거든. 다른
부분은 발전 많이 했어. 풀백은 예전에 비해서 너무 발전을 많이 해서 보기 좋아. 센터백도 마찬가지고 키퍼도 마찬가지고. 근데 넘버 10이 종말이 됐고요. 넘버 10 멸종에다가 스트라이커들도 펄스9에 가까운 선수들이 늘었고, 아니면 침투형 스트라이커가 늘었죠. 그리고 윙 쪽에서도 드리블보다는 킥이나 스루패스 능력이 좀 더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도 이제 중거리 슛이 딱히 필요가 없고, 중앙 미드필더 어쩌다가 중거리 슈터가 사라졌지? 중거리 슛의 성공률이 낮은 건 알겠는데 그거 말고 어느 순간부터 땅딸보 새끼들 존나 나왔는데? 존나 개집스러운 중앙 미드필더 개 많이 나왔거든요? 언제부터지? 남성미가 적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중미에는 테토남이 사라지고 애견남만 늘어났거든요. 지금도 그래. 키 작은 수비형 미드필더 되게 많잖아. 사실 수비형 미드필더는 상관없어. 수비형 미드필더가 볼을 잘 차는 거는 보기 좋거든요. 근데 중앙 미드필더가 중거리 슛 하나 없고 그런 현상이 좀 더 노잼의 가속화를 밟은 것 같은데. 스페인 이 새끼들이 문제네. 문제는 저걸 깰 수 있는 방법 뭐가 있냐고 물어보면 또 없지. 그러니까 솔직히 중거리 슛 준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치거든. 이건 괜찮아. 이게 존나 큰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문제인 것 같네, 생각해보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역크로스가 가장 노잼의 가속화를 밟은 것 같기도 해. 옛날부터 경기 말렸을 때 사이드 윙어한테 크로스 주문하는 거 사람들 개 싫어했거든요. 근데 윌리안을 좋아했다 보니까 그걸 또 체감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거 생각하면 역크만큼 또 그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스트라이커랑 크랙 쪽에만 인재 나오면 되긴 하겠다. 야말 같은 인재가 나와야 돼요. 요즘 야말 부분 너무 재밌어요. 스트라이커는 오히려 생각보다 안 나와도 될 것 같긴 하네. 윙어가 진짜 많이 나와야 되는구나. 마두에케도 야말처럼 크래킹이 가능한 유형의 윙어는 맞는데 클래스가 그 정도가 안 되잖아요. 유형도 유형인데 클래스도 따라와야 돼. 아, 오타니 같은 슈퍼스타 하나가 필요하네. 축구의 인기를 올릴 때 그냥 벨링엄 스트라이커화 시키면 어느 정도 해결될 듯? 호날두급 스타를 만들어 버리면 되니까. 무시알라가 인기 많은 것도 그것도 있어요. PL에 그런 선수가 와야 돼. 흐비차나 무시알라나 비르츠나 등등 크랙에 어울리는 선수들이 대의를 위한 측면에서, 즉 PL의 재미 상승? PL로 와야 된다. 근데 사실 이건 큰 걱정이 안 될 수도 있는 게 어차피 PL 돈 존나 많아가지고 그런 인재 나오면 지르긴 할 거예요. 첼시 팬 관점에서 뇌이징을 하자면 에스타방 믿자. 에스타방이 되게 크래킹이 좋거든요. 이 선수도 믿어볼만 할 것 같고, 뭐 이런 인재들 믿어보면 되겠지. PL에서 가장 특색이 강한 선수만 꼽고 끝내자. 가장 강한 선수가 누가 있을까? 씨발 없는 것 같은데. 살라 말고 틀탁 쪽 말고 좀 젊은 쪽에서 사카 아니면 파머가 맞는 것 같은데. 사카 아니면 파머 이쪽이 제일 맞는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가 공격수 쪽을 봐야 되니까. 사실 완성도나 뭐 유지력, 이번 시즌의 활약상만 생각하면 그바리올도 들어갈 수 있는데 걔는 풀백이니까 못 들어가고, 사카 아니면 파머 이쪽인 것 같은데. 젊은 쪽에서 로드리 빼고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구하는 거니까 사카, 파머, 고든까지 넣을 수 있겠다. 고든도 있긴 해. 고든 얼굴 잘생겼으면 끝나는 거였는데. 아쉬워. 그냥 고든 진짜 스타일리시했는데. 흐라벤베르도 스타일리시하죠. 레지스타로서의 완성도가 얼마나 높. 드리블 치는 거 보면 진짜 맛있잖아. 파머는 메타를 역행하는 선수고, 사카는 오른쪽에서 살라보다 더 좋은 수준의 크래킹이 가능하잖아. 역발 크로스를 내가 계속 언급하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지. 그거 배제하고 봤을 때도 우리가 윙어한테 가장 바라는 게 두 가지잖아. 중거리 슈팅으로 막 과감하게 넣을 수 있는 선수, 오른쪽 다 뚫어가지고 패스 내줄 수 있는 선수. 사카가 그게 되잖아요. 사카 생각하면 역크로스로부터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카만큼 튀는 윙어가 없어. 이게 존나 지려요. 오른쪽 측면 다 박살내고 들어와가지고 오른발로 그냥 킬패스 내주고 슈팅만 창출하고, 가끔 중거리 빠따슛으로 레이저 발사하고 뭐 그러는데, 뭐 얘보다 스타일리시한 윙어 어딨다고. 그리고 이삭전도 있겠다. 이삭도 젊은 쪽에는 괜찮은 것 같고. 수비형 미드필더는 누가? 수비형 미드필더는 첼뽕도 첼뽕인데 카이세도랑 엔소 들어가긴 하겠다. 넥스트 제네레이션은 얘네 들어가긴 하겠다. 그바리올도 나중에 들어갈 거고. 키퍼는 진짜 없는 것 같은데? 키퍼 있냐? 젊은 쪽에 키퍼가 지금 걔거든요? 페르비론. 걔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PL 키퍼들 기량이 별로가 아니라 넥스트 제네레이션이 애매한 거지. 그래서 마마라드 슈빌리 이런 애들 데려와야죠 뭐. 이 정도가 있겠네. PL 화이팅입니다. 살려봅시다. 화이팅. 하자. 라리가는 한계점이 있는 게, 라리가는 시간대가 너무 에바예요. 걔는 남미 타겟팅이거든요. 우리 시간대로 따졌을 때 빅매치 있다더라도 새벽 4시, 새벽 5시 이때 박아버리는데 누가 봐 그거를. 주말이라고 하더라도. 라리가 상관만 재밌지라고 하는데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게, PL 생각해보면 중하위권 매치 누가 봄? 나 방송할 때도 씨발 에버튼하고 웨스트햄 볼게요 이러면 사람들 다 홍대병 걸렸는데 미친 새끼 이러면서 욕 존나 하거든요. 그건 상관이 없어. 상관이. 빅6를 보든 빅3를 보든 그 상관이 없어. 라리가 봐도 돼. 라리가 그리고 3강 존나 재밌어요. 볼만한데 문제는 여기 시간대가 박았어. 엘클라시코 뭐 11시에 배정 받거나 이러잖아요. 그럼 무조건 살아나. 왜냐면 지금 레알과 바르샤 이 구성이 재미가 없을 수가 없어요. 선수들 존나 스타일리시하잖아. 딱 봤을 때 경쟁력도 굉장히 좋고, 유럽 대항전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뭐 추하민이랑 카바빈가 뭐 기량 무시하는데 얘네만큼 잘하는 수비형 미드필더 유럽에서 찾아보려고 하면 몇 안 나와요. 거의 없어. 그리고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넥스트
제너레이션 농사가 좀 약간 망하긴 했잖아. 뭐 아르다 길러나 앤드릭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브라임 디아스도 슈퍼 서브로 너무 좋고 킬리안 음바페, 로드리고 그 다음에 비니시우스 주니어르, 주드 벨링엄 이거 뭐 어떻게 이겨? 게다가 루카 모드리치라는 낭만까지 있어요. 심지어 여기는 낭만 첨가가 돼 있어. 사람들이 또 축구 볼 때 낭만 존나 챙기거든. 그럼 바르샤는 무슨 낭만이 있냐? 로컬보이라는 낭만이 있죠. 뉴스 출신 애들이 올라와가지고 다 같이 으쌰으쌰하는 느낌. 무슨 도핑 테스트에 처걸렸나 싶을 정도로 나이를 속인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잘하는 쿠바르지가 있고, 발데도 로컬보이죠. 올모도 로컬보이긴 하지. 다른 팀에 갔다 오긴 했지만 엉클럽은 아니지만 페데리가 축구를 존나 잘하고, 가비 베르날 같이 이런 뉴스 짱짱하고요. 파블로 토레도 뉴스 출신, 카사도도 뉴스 출신, 페르미 로페스도 뉴스 출신. 뭐 이방인들도 잘하지. 레반도프스키, 라피냐 같은 잘하고 감독 잘하고 있고. 뉴스 출신 중에서 가장 꼴보기 싫은 새끼 얘말가 없잖아. 라빈 야말 미쳤죠. 그냥 역사적으로. 얘 스토리라인 미쳤잖아. 메시가 이 새끼 돌잔치 때 그 고추 만져준 짤 있잖아요. 목욕시켜주는 거. 거기서부터가 낭만 끝이잖아. 아래가는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 시간대만 조정하면 끝나요. 얘네가 한국 시장에 별로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거지, 신경 쓰는 순간 여기가 다 잡아먹는다 생각한다. 지금 진짜 지금만 생각했을 때는 이 레알 바르샤 구도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세리아는 아무리 재밌어도 암울해. 많이 암울해. 리그 자체도 득점 빈도나 뭐 그런 치열한 게 좀 없고요. 경쟁은 치열할 수가 있어도 경기가 좀 아쉽고, 템포가 빠르다고 한들 세리에 그 특유의 음침함, 그리고 팬층이 적다라는 것도 너무 한몫을 할 거고, 인테르 팬 진짜 적잖아. 그런 거 보면은 유비가 들어갔을 때 너무 박하고요. 그리고 인식이라는 것도 있어. 옛날에 레알 팬, 바르샤 팬 많았잖아. 그 패션 팬들이라도 많았으니까 라리가는 다시 유입되기가 편해. 그리고 엘클라시코 옛날에 비해서 재미없다고 하잖아요. 이제 재밌어질 거야 다시. 내가 보는 시장의 전망은 그래요. 옛날에 분데스리가 되게 호텔 높을 줄 알았는데, 분데스리가도 뭐 레버쿠센이 현실적으로 선수들 못 잡아놓으니까 경쟁구도 못 만들고 있고, 타리그 중에서 PL 넘을 수 있는 리그는 라리가가 없는 것 같아. 라리가 하위권이 너무 못하지 않냐고요?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긴 하죠. 맞아. 그렇긴 한데, 근데 여기도 생각보다 아틀레틱 빌바오나 비아레알, 베티스 같은 클럽들, 그리고 레알 소시에다도 그렇고 경쟁력이 나쁘지 않아서 얘네도 자본 들어가면 충분히 극복 가능할 거는 같아요. 물론 PL 같이 돈이 많이 남아돌진 않아서 PL을 넘기는 아직까지 힘들긴 하겠지만, 시간대를 바꾸면은 레알 바르샤, 알레티만의 파워로도 충분히 PL의 인기를 살짝은 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분데스리가 재미 죽은 것도 이 새끼들 때문에도 있는 것 같아. 대항마 프레임 씌워졌을 때 확실히 스텝업 했어야 됐는데 구단 규모도 안 되니까 좀. 비레츠 잔류하면 다음 시즌 분데스리가 재밌지 않냐고요? 그것도 확답은 못할 것 같던데. 알론소가 나보면 잔류한단 말 많긴 한데, 지금 빅클럽들이 비레츠를 너무 뚜렷하게 노리고 있어가지고 얘가 안 나간다고 말하는 것도 힘들어. 로마노 쪽에서도 계속 트윗 띄우고 그러니까. 바이언 쪽 기자들도 계속 비레츠 원타겟으로 노리고 있다는 트윗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갖고 얘 안 나간다고 말하는 것도 아직까지는 좀 억지에 가깝다고 보여져. 나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반반에 가깝다고 보여져. 나가거나 말거나. 어쨌든 뭐 PL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뭐 들어왔는데, PL은 솔직히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메뉴만 살아나면 끝날 것 같아요. 여기는 메뉴나 토트넘 둘 중 하나. 그리고 PL을 좀 재밌게 했던 거는 클럽 vs 펩이라는 매치업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18-19 시즌하고 그 다음에 21-22 시즌이 절정이었고, 두 팀도 다 성불의 시즌이 있잖아. 19-20 시즌 성불했고, 그 다음에 22-23 시즌 성불. 긴장감 유지를 굉장히 잘해줬지. 17-18이나 뭐 19-20 같이 압도적인 시즌은 별로 재미가 없어. 16-17 시즌이 그나마 괜찮았던 거는 아스날 빼고 다 행복했어. 펩은 첫 시즌이라서 그나마 부진이 허용이 됐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챔스권 수성이라는 업적을 달성했죠. 이중 딱 화가 될 뻔했는데 그거를 이제 핸들을 딱 틀어버린, 노선을 정확하게 잘 밟아버린 시즌이 이때라서 리버풀도 행복했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아쉽긴 했지만 얘네는 그래도 챔스권 안정화 이게 됐고, 첼시는 리그 우승을 했으니까 당연히 행복하고, 메뉴는 이제 유로파 우승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챔스를 나갔고, 아스날 빼고도 행복했지. 그래서 이때 그나마 재밌었죠. 18-19가 제일 재밌었는데, PL번 재밌었던 게 18-19 하고 21-22 이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리그 레이스에다가 마지막까지도 몰랐고, 니가 가라 챔스도 박진감 역대급이었고, 프리미어리그 팀들 유럽 대항전 경쟁력도 진짜 뛰어났고, 이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PL 팬으로서. 19-20도 별로 재미없었어. 그러니까 첼시는 그냥 볼만하긴 했는데 전체적인 리그 구도로 봤을 땐 그렇게 재밌지 않았어요. 22-22 때는 득점한 그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재밌지. 나는 솔직히 첼시 팬이긴 하지만 손흥민의 득점왕 응원했어요. 보고 싶잖아. 한국인의 득점왕 언제 보냐.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라고 봐도 무방한, 과장되지 않은 비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홀란드 라이벌 찾으면 끝납니다. 공고예요, 공고. 아르바이트 구하는 거 마냥. 리그 25골 이상을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스트라이커 플러스 소속팀의 경쟁력이 맨시티 와 필적해야 함. 아스날하고 리버풀이죠. 하고 왁구의 특색이 잘생겼거나 캐릭터가 확실하거나, 그리고 이게 곧 밈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리고 플러스 나이는 홀란과 비슷한 나이대, 플러스 넥스트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뼈대가 될 만한 인재. 음란대전, 모모대전, 무슨 대전 이런 거에 들어갈 만한 인재. 그러면 이게 대충 99에서 한 03 라인으로 보면 되는데 이삭이 아스날이나 리버풀 가면 해결되겠죠? 심지어 이삭이잖아? 국대 커리어 혼란하고 차이 없음. 그래서 더 재밌고 기울어지지 않은 비교 가능. 아, 근데 이삭은 근데 캐릭터성이 존나 아쉽긴 하네. 유크레스라니까. 아니야. 그냥 잭슨이 리그 25골 넣으면 돼요. 5골 넣고 첼시에 리그 2등 만들면 되긴 해. 캐릭터는 확실하거든. 될지 모르겠다. 사실 누네스가 있으면 됐거든요? 씨발 존망해가지고. 그래서 끝났지. 누월대전이 진짜 사실로 이어졌으면 끝나는 게임이었는데. 왜냐면 솔직히 누네스도 스타성 좆대거든? 재밌잖아 사람이 그냥. 아니면 차라리 혼란하고 라이벌을 못 찾겠으면 라이벌을 이식하면 돼요. 비르츠랑 무시알라를 동시에 PL로 데려오면 돼. 무시알라 뭐 리버풀 가고 뭐 그런 식으로. 이거 두 개 데려오면 03 독일 어쩌고 저쩌고 플러스에 공미 들어가거든요. 이거만한 라이벌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상업성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은근 약간 그게 돼야 되는데 국적 밸런스를 맞출 거면 막 아르헨티나 vs 브라질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01년생 호드리고 뭐 데려올 수 있다고 쳐. 왜냐면 레알 마드리드는 솔직히 2천억 박으면 데려올 수 있거든. 호드리고가 개인 합의가 안 될 수는 있겠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돈 세게 주면 주거든요. 아르헨티나에 그만한 윙포거든. 갈아놨죠? 와, 가라나차 vs 씨발 호드리고가 불알 떨린다. 호드리고 맨시티 와가지고 붙으면 되겠네. 아르헨티나 vs 브라질 하고 맨시티 vs 메뉴. 라이벌리는 무조건 스트라이커, 윙어 진짜 많이 봐줘서 공격형 미드필더. 이거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아무런 의미 없어. 어떤 스토리라인이 있고 뭐가 어떻다 하더라도 수비형 미드필더, 센터백, 풀백, 골키퍼 이쪽으로 가잖아. 아무도 관심 없고요. 스트라이커, 윙어 진짜 많이 봐줘서 공미 여기까지. 테리 퍼디난드 누가 관심 있어 하냐. 램파드 제라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도 비슷해야 돼요. 팀 수준이. 램파드 제라드 그거 그냥 각 클럽별 가장 뛰어난 중앙 미드필더 딱 내세웠을 때 그렇게 나오는 거지. 솔직히 첼시하고 리버풀 수준 차이 많이 나가지고 서로 경쟁이 별로 안 됐어 당시에. 나중에 봤을 때 그렇게 비교를 많이 한 거지. 그리고 비교도 힘들어. 덕배 그리 잘했는데 덕배는 적수가 없잖아. 포그바 그만큼 안 됐고 부페는 팀 차이가 심했고 티아고는 늦게 오기도 했는데 안 풀렸고 파브레가스는 롱런이 안 됐고 타팀 플레이메이커 중 찾아보자면 뭐 댐제롱은 상대가 안 되고 그나마 에릭센인데 에릭센도 애매하고 애매가 아니라 상대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덕배 라이벌 없지. 외질도 상대가 안 됐죠. 외질도 존나 잘하긴 했는데 상대 안 됐다고 보고 외대고로는 너무 나이 차이 많이 나고요. 나이가 비슷해야 돼 라이벌리는. 덕배가 진짜 맹금류였어요. 먹이사슬에서 얘랑 비슷하게 비빌만한 애가 한 명도 없었어. 그냥 앞으로 어떻게 리빌딩을 할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막 리버풀하면 마누라 라인이었고 뭐 그런 것도 어떻게 이어가 될지가 너무 중요해진 것 같아. 첼시가 이런 브랜딩 상업성 카드로 밀었던 게 무드릭인데 개존망했잖아요. 그런 케이스만 안 나오면 돼요. 무드릭은 어떻게 하면 가장 처참하게 망할 수 있을지를 다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실력 거품 여부 플러스 약물까지 터졌는데 뭐 더 망할 수가 있나 거기서. 뭐 성폭행 이슈 나오고 뭐 도박 이슈 나오면 더 망할 수 있긴 하겠다. 아 근데 그린우드 나가리는 것도 크긴 한데 그린우드도 상업적인 카드로 좋았을 것 같긴 한데 PL에도 비니시우스 같은 공통된 악마가 있어도 해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린우드가 리버풀 가면 돼. 맨시티나 진짜 최고의 빌런. 타노스급. 욕이란 욕은 진짜 그냥 다 처먹는 거지 그린우드가. 그린우드는 사생활 이슈도 있었으니까. 그린우드 여론 생각 안 하면은 데려오고 싶은 팀 꽤 많을걸요? 여론 때문에 못 데려오는 거야. 01년생인데 스탯 생산 가능하고 외모 준수한 오른쪽 윙어? 탐내할 팀 많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뭐 리그왕에서 득점 기록 되게 좋고 리그왕 뻥 스탯이란 말도 있긴 하지만 뭐 그래도 완전 무시할 리그는 아니니까. 근데 얘를 못 데려오는 이유? 이미지 때문에.